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집 구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나마라 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집 구매자분들을 위해서 꿀팁과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꿈의 집, 첫 집,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집 구매자란 말 그대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것은 월드와이드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그리고 해외 모든 곳에 내 명의로 집을 샀던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최대 취득세를 8,475불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온타리오 주에 내는 취득세가 따로 있고 토론토 시에 내는 취득세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provincial tax는 최대 4,000불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토론토시 안에서 집을 샀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475불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City of Toronto라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다운타운 토론토, 미드타운, 그리고 노스요까지, 동쪽으로는 스카보로, 서쪽으로는 이토비코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 면제 Land Transfer Tax Rebate은 처음부터 내지도 않고 돌려받지도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변호사님이 클로징 비용을 계산해 주실 때 첫집 구매자로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 비용을 처음부터 제외를 하고 클로징 비용을 계산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Home Buyers Plan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RRSP에서 최대 6만 불까지 꺼내서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까지는 3만 5천 불까지만 뺄 수가 있었는데 최근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6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15년 동안 무이자로 다시 갚으시면 되는데요. 집을 구매하고 나서 5년 안에 이제 리페이먼트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 제도는 첫집 구매자분들에게만 해당이 됐었어요. First Home Buyers Plan이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돼서 Home Buyers Plan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을 사시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집을 샀던 시점에서 5년이 지났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집을 사는 시점에는 그 전에 샀던 집을 이미 매도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First Time Home Buyers Tax Credit이라는 혜택입니다. 집을 샀던 그 해에 대한 인컴 텍스를 신고를 하실 때 회계사님을 통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 1,500불까지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First Home Savings Account입니다. FHSA라고 부르는 어카운트인데요. 본인이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편리하게 이제 오픈하실 수 있는 어카운트예요. 이 계좌는 사실 신상이에요. 2023년도에 생겼는데요. 첫집 구매를 위해서 만든 세금 혜택 계좌입니다. 연간 8,000불까지 컨트리뷰트 하실 수 있고요. 최대 4만 불까지 컨트리뷰트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계좌로 뭘 하느냐? TFSA 어카운트처럼 뮤추얼 펀드를 사든 주식을 사든 GRC를 하든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컨트리뷰트를 맥스로 해둔 분은 벌써 16,000불이라는 세이빙이 생기셨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집 구매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어카운트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5년 안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15년 안에 못 썼다. 그럴 시에는 RRSP로 나중에 트랜스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이 계좌가 생겼을 때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그 이유는 만 40세 이전에 꼭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71세, 만 71세까지 쓸 수 있는 계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FHSA 어카운트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어카운트를 통해서 얻어낸 수익에 대해서 텍스도 면제가 되지만 또 내가 컨트리뷰트 하는 만큼 우리가 매년 RRSP를 사면 나의 인컴 브래킷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의 인컴 텍스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더블로 있어서 안 하면 오히려 손해겠죠?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라는 혜택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혜택은 원래 정부에서 집값의 5 to 10% 정도를 빌려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쉽지만 최근에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첫집 구매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요. 최근에 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5일 기준 새로운 모기지 룰이 적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20% 미니멈 다운 페이먼트, 즉 모기지 보험 캡이 기존의 1밀리언에서 1.5 밀리언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매자들의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1.2 밀리언짜리 집을 살 경우에 24만 불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9만 5천 불의 다운 페이먼트로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첫 집 구매자나 뉴 컨스트럭션을 살 경우 혹은 모기지 보험이 등록된 대상에게는 어몰타이제이션, 즉 상환 기간이 기존의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서 먼슬리 페이먼트의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혜택과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첫 집 구매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꿀팁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기지 어프로벌을 받고 나의 예산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느 지역, 어느 형태, 어느 가격대의 집을 볼 수 있는지 정할 수 있어서 조잉도 훨씬 efficient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상 비용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값 이외에 변호사 비용, 홈 인스펙션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 등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계산해 보시고요. 세 번째, 집 구매 목적에 따라서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실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실거주가 목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몰기지가 바로 나오고 지금 렌트를 살고 있다면 매달 나가고 있는 렌트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리세일을 고려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혹시 모기지가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Foreign Buyer Ban 때문에 나의 스테러스가 영주권, 시민권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리세일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고려할 점, 로케이션입니다. 어떤 데모그래픽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지,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가까이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직장, 학교들과 가까운지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로케이션을 결정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두 번째 고려할 점,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운전을 한다면 하이웨이가 가까운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야 된다면 역세권인지 등등 그 외에 장볼 데가 가까운지 파크가 가까운지 물가가 가까운지 등 나에게 알맞는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집의 피처입니다. 신축을 원하는지 구축을 원하는지 그리고 베드룸과 베스룸의 개수는 몇 개를 원하는지 파킹이 있어야 되는지 락커가 있어야 하는지 만약에 콘도라면 고층을 원하는지 저층을 원하는지 남향을 원하는지 서향을 원하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관리 비용도 꼭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콘도 같은 경우는 메인테넌스 피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타운하우스라면 parcel of the land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비용에는 보통 지붕이나 스노우 그리고 그래스 커링 등의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이 정해지고 나면 리얼터를 통해서 MLS 리스팅을 받기 시작합니다. 쭉 MLS 리스팅을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집들을 고른 다음 실제로 뷰잉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집을 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고 나면 오퍼를 넣어야 합니다. 오퍼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 클로징 데이트, 그리고 컨디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격과 클로징 데이트 그리고 어떤 컨디션이 들어갈지 결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계약금이 언제든지 캐시화할 수 있도록 뱅크 어카운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금액은 보통 purchase price의 5%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퍼가 채택이 되고 나서 24시간 안에 이 계약금이 셀러의 부동산 회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컨디션,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파이낸싱 컨디션, 모기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캐시로 집을 구매하시는지의 조건, 그리고는 홈 인스펙션, 변호사 리뷰, 그리고 콘도의 경우에는 콘도 스테러스 서티피켓 리뷰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조건들이 전부 다 충족되지 않았을 시에는 바이어로서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컨디션이 충족이 되었다면 이 딜은 펌으로 성사가 되는데요. 이제 클로징 데이만 기다리면 됩니다. 클로징 데이가 뭐냐?
한국말로는 등기라고 표현을 하죠. 셀러의 이름에서 바이어 이름으로 타이틀이 트랜스퍼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 클로징 데이까지 기다리는 기간에는 바이어 비짓을 가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2-3번 가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바이어 비짓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집을 본다는 의미로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친구나 가족들과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새로운 가구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가구가 사이즈가 맞을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수를 메저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어 비짓에는 모든 어플라이언스 등 이 집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윈도우가 잘 되는지, 히팅과 쿨링에 문제가 있는지, 벤틸레이션, 그리고 플러밍,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셀러한테 고쳐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고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첫집 구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 남아라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